그분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을 하거나 뭐 테이프를 팔거나 아니면 수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팔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애인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는 게 이제 막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지난 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대 재벌 그룹 가운데 이를 지키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비판을 받지만 어쨌든 장고법 자체가 경증, 고학력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 대상인 법이에요. 그 법이 제대로 잘 돼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그걸 감시 감독하는 것만 해도 힘든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노동으로 치자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2% 의무 고용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최정환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노점은 품목이 제일 중요해요. 뭘 선택하느냐, 이게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삼륜 오토바이에다가 옛날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불법 테이프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큰 스피커 갖다가 그 당시에 95년도에 최신 노래를 스피커로 틀면서 막 장사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 거죠. 강남역으로 자리를 개발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자기 자리를 놓고 다른 자리에 가서 또 이제 만든다는 건 굉장히 험난한 일이거든요. 사실 주변에 같이 그 노점 하던 사람들하고도 싸워야지 막 이런데 극악한 단속을 받아가지고 그 한쪽 다리 하나는 이제 절단돼 있는 상태고 그 쓰는 한쪽 다리가 또 부러져요, 크게. 근데 구청이 그걸 가지고 합의를 하자 그래. 그래서 이거 네가 문제 제기 안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이거 낫고 다시 노점하게 되면 자리하게 해줄게. 분신자살한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씨의 장례식이 치러진 오늘 서울 시내에서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격렬한 시위가 되살아났습니다. 학생과 노점 상인 등 천여 명은 연세대에 모여 노점상 과잉 단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친 뒤 오후 3시쯤 최 씨의 영정을 앞세우고 가두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저지하자 곧바로 화염병이 날았고 경찰이 쏘는 최루탄이 신촌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몇 개월 싸우다가 그때 막 최루탄 이거 나오고 크게 장례를 치러. 그랬을 때 그 싸움이 다 끝났어.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하지? 그럴 때 장애인들이 어차피 노동시장에 들어가긴 힘들고 그래서 노점하는 장애인들이 많고 근데 노점하는 자리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장애인 한 명, 비장애인 한 명이 같이 장사를 해서 5대5로 정확히 수입을 나누는 생계를 해결한다 하는 차원의 장애인 자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뭐 종로 지역에 가서 그래서 박홍수 열사가 종로 지역에서 삼륜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맨날 먹고 자고 막 하면서 노숙하고 막 이러면서 자리 잡고 또 저희 강변역도 들어갔었고 그때 최기선 인천시장이 그러니까 인천 전체 송도 지역 관련해서 다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이제 시행하는 중에 거기 암도 지역이 철조망 걸 다 걷어내고 유원지화하겠다 해서 장제추 사업으로 들어가게 됐죠.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여 딴 포장은 잘 모르고 이덕인 열사는 해산물을 주로 팔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존재 자체를 몰랐죠. 살짝 다리 절고 뭐 그냥 인천지부 지역 총무다라고 하는 그 총무 직책도 나중에 알고 간 거고 사실 뭐 넉살 좋고 뭐 이런 측면은 전혀 없었고 늘 진지하고 이덕이는 전혀 포장마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먹고 살라고 노점만 한 게 아니고 사회운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기 어디 구럽도 핵폐기장 싸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시국에서 제일 큰 싸움은 8.15예요. 8.15 범민족 대회라는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2박 3일인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덕인 열사와 제가 같이 있었죠. 그 자리에 같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밤 저녁에 집회 문화재 보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막루 투쟁을 하러 올라간 그때 한 30여 명 정도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그 막루를 이렇게 막 흔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위에서 한 10m 올라가 있는데 막 밑에서 흔들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게다가 계속 물대포 쏘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아마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 병원 영안실 벽을 두 군데를 뚫고 들어와요. 벽 뚫고 들어온 걸 시신 탈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부검해가지고 익사 이거 발표하려고. 그래가지고 온 몸에 있는 모든 장기나 이 내부 몸 속에 있는 건 다 꺼낸 거야. 그냥 다시 부검 못하게 하려고. 국과수에서 3일 만에 1차 부검 소견 익사 이렇게 발표를 하죠. 완도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이덕인이 어렸을 때부터 허구한 날 수영하고 놀았대. 바다에서 아암도가 물이 들어와도 깊지 않아요. 서해는 바로 막 깊어지는 데가 아니잖아. 그런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고 발표를 하니 어머니가 가족들이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죠.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은 맞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해라 라고 보냈단 말이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고 단속 과정에서 죽은 게 무슨 민주화운동이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결국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셨죠. 그 당시에 너무 깜깜하고 막막했겠죠.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 그렇지만은 장애인 동지들은 투쟁을 통해서 그때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봐요. 장애인 이동권이 됐던 노동권도 있고 교육권도 있고 주거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문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성과 하나하나를 딛고 전날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변해야 되는 거지.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고. 그 90년대 중반의 상황에서는 정말 장애인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아주 존재감이 미약했어요. 그 최정한 열사, 이덕인 열사 투쟁이 장애인 문제, 빈민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굉장히 대사회적으로 큰 투쟁이었죠. 지금도 그런 존재감마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부문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것들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더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2025년 시점에 30주기를 맞는 이런 시점에서 두 열사의 정신을 잘 계승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